남는 장사인가 네. 자기 발등을 찍었나 이건데 저부터 이건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일단 맨 처음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소위 뭐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준석이요? 당장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까지 못 받겠지. 상당히 좀 난해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근데 뭐 박용진 후보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하가 상관없이 이 두 분을 좀 비교를 하는데 일단 뭐 중심은 박용진 후보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2021년도 6월 달에 거의 돌풍이었잖아요. 생각도 안 했던 인물이 36살인가 그때 됐죠? 네, 맞습니다. 당대표가 되면서 야, 이 국민의힘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소위 새로운 발판을 만들었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제가 볼 때 발판을 발로 막 무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스스로? 스스로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약간 뭉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하간 상관없이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소위 민주당에게 박용진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차기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뭐 확대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일하게 끝까지 완주할 후보는 박용진 후보이기 때문에 그의 완주가 어떤 민주당의 의미가 있을지 또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마하트마 간디가 생각나는데 빛과 네. 소금 소금.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정치의 미래라는 것은 빛과 소금이 같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용진 의원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과도하게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 철학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제대로 제시 못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이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는 분명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전략적인 부분에서 세대 보이로는 것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또 이 당원들 지지자들과 호흡했어요. 그 흐름을 역동성인 어쨌든 정당 운동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준 건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든 않든 간에. 근데 지금 박용진 후보가 보여주는 것은 그냥 언론빨, 메시지빨 이거 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우리 장해찬 이사장이 거기까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서 민주당 비판하는 것보다 내부 총질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팩트 체크를 했대요. 아니랍니다. 이준석 대표의 80% 이상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었답니다. 근데 박용진 후보는 제가 아는 말로 당내 비판이 80% 90%였을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찬, 이낙연, 문재인 꾸준히 이어오면서 늘 당내 비판해 왔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내부에서 자기 정화 기능을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제가 쓴소리를 함으로써 이제 그 쓴소리, 상습 쓴소리 또 뭐 이 소금 역할 이 정도지 이 당 대표에 나온다는 것은 빛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모자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토론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만 이제 좀 칭찬을 해줘요 좀. 누구를? 박용진. 칭찬을 아까 아니 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있잖아요. 살짝 네, 네. 싸움을 걸려고. 싸움을 좀 걸어주시면. 근데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번에 처음에 출마 선언문부터 어제까지의 본인의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면 이재명은 안 돼! 이거거든요? 그거 외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치열하게 어떤 노선 투쟁을 통해가지고 이재명의 어떠한 저러한 철학과 가치관, 민주당에 대한 생각,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바꾸겠다라는 혁신과 개혁 과제들은 맞지가 않다. 내 것이 맞다라고 던졌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내 것이 없다. 자, 그러면 본인 게 없어요. 좀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볼게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윤석열과 이준석 네. 이 둘이 막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지방선거에 승리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문자가 온 건 당 내부를 총질한 당대표 체리 따봉 이렇게 왔어요. 여기와 비교해 본다면 네. 지금 어차피 확대명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당대표가 됐을 때 이후에 1년 후쯤에 또 이제 그때부터 공천 문제가 벌어지겠죠. 이재명과 박용진을 살려줄까? 어떨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목숨만은 왜냐면 별 살려줄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맞아. 근데 왜 여기는 안 해요? 이렇게? 이준석은 목숨을 의미가 좀- 있는 사람이. 이준석은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이준석은 급이 다르죠. 그래서 당을 다르게 개혁하려고 그랬고 바꾸려고 그랬고 윤핵관들이 저렇게 바로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견제해가지고 쫓아버린 거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제 떨어지면은 지도부에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는 그냥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너 그냥 배치 하나 달아.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시절에 조금 박해라 그래서 4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해찬 대표 사석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걔들 건드리지 마. 그냥 냅둬. 뭐 냅둬. 얘기하게 냅둬. 그냥 그런 애들 그냥 더 피곤한 애들이다. 이제 이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박용진을 다음번 24년도에 그냥 조용하게 공천 줘가지고 경선에서 공천 주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무시하면서 원론적으로 공천 주는 것과 예를 들면 예전에 2016년에 이한구가 유승민 공천 안 준다고 막 한 달 동안 유승민은 공천 안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유승민 최근만 올려주고 박용진 그렇게 공천 안 줄 거라는 뉘앙스 막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면은 박용진만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만 못하다. 아이, 박용진은 그러니까 얘기할 논의할 가치가 없다. 예를 뭐 들자면- 이런 건가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 근데 그 이야기를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야기를 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세게 이야기했어요.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됐어요. 한마디도 뻥끗 안 하고 열심히 선거운동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 되니까 또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3번의 와중에서 어느 것이 박용진 의원의 진심이란 말입니까? 진짜 박용진은 누구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뭐 당원으로서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경쟁할 때는 공격하더라도 딱 경쟁에서 후보가 정해지면 본인 승복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아름다운 승복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승복 한번 했는데 그때 그걸 다시 끄집어내기가 민망하잖아 사람이 사실은. 근데 또 끄집어내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는 늘 보면은 비판거리라든가 이 싸움을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라는 게 늘 그것만 하다 보면은 허상인 거예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언론에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 비판하면 재미없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꾸준히 해야 돼. 비판하면서 맞아요. 내 거를 쌓아야 돼. 맞아요. 그걸 못 쌓은 게 이게 흔히 하는 정치 초짜들인 거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준비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용진 후보가요. 그렇죠. 준비가 안 된 전당대회를 딱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몇몇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아니면은 전문 교수팀 몇 명이라도 딱 꾸려가지고 좋아, 난 민주당 이렇게 개혁하겠어. 스텝별로 1, 2, 3 딱 각 지역 갈 때마다 하나씩 빵빵 터트려 줘야 되잖아요. 기자회견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된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할 없어. 얘기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본인은 결론적으로. 아이디어와 어떠한 조그만 추진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잠깐 옆길로 한번 가볼까요? 옆길이요? 옆길로 가서 또 이준석? 이번 주는 두 가지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당대표 결론 나는 거잖아요. 결론 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확대명이니까 남는 건 확대명이 뭐 할 거냐, 이재명이 그다음에 박용진은 어떻게 찌그러질 거냐 이거 하나 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가처분 신청, 그죠? 오늘 이번 주에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살짝 한번 좀 박용진이 아닌 이준석은 어떻게 될 건지 그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준석은 이제 뭐 인용됐을 경우와 뭐 기각됐을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인용되면은 뭐 날개를 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난장판 되는 거고 비대위 해체되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돼가지고 다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전당대회 할 때까지 지도부를 다시 뽑겠죠. 비대위를 하기는 이제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책을 이제 거의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겠어요? 북콘서트. 전국을 다니면서 북콘서트를 돌겠네요. 쫙 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당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전당대회 때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서 싫은 사람 떨어뜨리거나 본인이 밀고 싶은 사람 당선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박용진 의원은요. 이번에 안 되면은 그냥 조용하게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이걸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근데 하는 박용진 거죠? 의원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열성 당원들의 응징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역구에 거기 뭐 출마하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갑자기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좀 고생은 할 거예요. 고생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용진 후보가 선거 과정 중에서 상당히 괴롭혔고 모욕적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이게 바로 그런 2016년에 친박들이 반박들 그 출마 지역에 가가지고 데모도 하고 근데 막 공천 조금 신청하고 차이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네. 지도부가 그걸 김무성 대표 외에
저기 누구죠? 저 2등 하셨던 분 나이 김을동,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서청원. 친박들이 그걸 부채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박용진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찌그러져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결론은 계속 의미가 없다. 뭐 의미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아쉬운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국민들이 알만한 아젠다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적어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성장해온 배경 자체들은 주류라기보다는 기본소득 이런 걸 통해서 좀 민생 문제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독특한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팬덤층을 모아냈고 그 팬덤층이 확산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신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번 전당대 같은 경우 보면 뭐 통합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고 강한 민주당을 얘기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또 이재명 후보가 확대명이라는 구조 아래에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흐름은 못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지점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좀 약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과제 중심적이고 지금 당면 과제에 집착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당대표를 출마했기 때문에 당을 강하게 만들고 뭐 공천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확대명인 거고 본인은 거의 이 0.7% 차이의 대선 후보였고 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처럼 지금도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부분에서 당을 어떻게 하느냐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한국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바꾸겠다. 또는 한국의 국가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위기인데 나는 야당 대표지만 다수당의 대표로서 이것을 내가 나서서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든 보다 적극적인 어떤 아젠다를 던져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주일- 전략적인 부분에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개헌 얘기 같은 경우는 뭐 김준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더니 오케이 이런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 알고 그랬겠어요, 그냥. 아니 너무 대인지 대통령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아니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에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여튼 그거는 좀 너무 그럼 현 정부의 개헌 방향은 어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임제 내각제는 안 될 거고요. 중임제, 정부통령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그건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 얘기했던 건데 반대하셨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아니 근데 내각제냐 정부통령제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이혼집 원하지 문제 않는 생각이 있죠. 이제 분권형 대통령이라고 아유, 얘기하는 거. 이혼집 분권형 정부 대통령. 아니 근데 책임 총리 하겠다고 했는데도 권한 다 하나도 안 책임 총리 안 주는데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집 정부대도 불가능할 것 같고. 아니 유럽은 다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대부분 다. 그렇죠. 이렇게 강한 데가 없어요. 아니 근데 거기는 계속 그러한 전통적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황과 왕과 봉건 영주 이런 쪽에 어떠한 세력 균형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권력 그러게. 분점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왕이 그냥 다 우리나라 이거 뭐 나중에 논의하는 고급 표현을 써주세요. 동양식 아니, 전제군 주제. 네. 동양 전제군주제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오히려 더. 아니 유럽에 신하들은- 비하면. 아니 그래도 뭐 그 논쟁할 부분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찰사나 각 지역에 이런 사람들은 다 왕이 다 임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틀려서 관찰사 무슨 도지사하고 또 아니 뭐 관찰사하고 관찰이나 도찰이나 뭐 이렇게. 도찰사. 도찰은 좀 약간 좀 안 좋은 얘기죠. 도찰. 그죠? 도찰 그러니까 안 어쨌든 좋은- 네. 박용진 의원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인 정치하려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신중하게 좀 분석을 해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고. 그냥 그걸 배웠을까요 이번에? 배워야죠. 안 그러면은 더 이상 큰 정치인이 되지 못해요. 그냥 지역구에서 인기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그냥 자리매김할 것 같고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거 왜 나 내 편이 없었을까? 나 이번에 왜 의원들이 나를 한 명도 안 도와줬을까? 그거에 대한 신랄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박진영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비전과 가치관과 철학을 제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각 분야별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준비 없이 당대표 나오고 저번에 또 대선 후보 나오고 이랬다는 거는 그냥 나 한번 껴볼까?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들이 없으니까 내가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급함의 발로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용진 후보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안 해요? 네, 본인은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어요. 그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이디어의 모음일 뿐이지 체계적으로 가치 체계로서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상당히 예를 들면 자기네 본인은 정치적인 어떤 가치, 아젠다 이런 걸 다 철학 이런 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나 저는 보다 그런 이런 건데 얘기가 들려서요.